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2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을 했죠. 지난주에는 아시겠지만 월요일하고 수요일까지는 큰 재료가 없었고요. 수요일 밤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잭슨 미팅을 통해서 제롬 파월의 발언을 기다렸죠. 두 개 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특히 잭슨 미팅이 가장 컸는데요. 제롬 파월이 정책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거에 이제 시장은 환호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은 0.25를 점진적으로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요 싸움이었거든요. 연준 위원들이 그 이후에 연설을 할 때 점진적, 체계적인 금리 인하 이런 발언을 했지만 제롬 파월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0.25라고 제한하지 않은 그 모습이 시장을 일단 끌어올린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거로 인해서 연말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1%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한 번은 0.5 정도가 진행이 될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시장 일각에서는 또 0.5%가 오히려 경기 침체를 알려주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은 8월 달에 그 고용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폭이 결정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고용지표가 둔화가 된다면 0.5%는 기정사실이 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고용지표가 둔화가 되지 않는다면 0.25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래가지고 그 피격당한 후에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죠. 그래서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11월 달 이후에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죠. 그래야만이 임기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발까지 했지만 연준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결국 연준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롬 파월은 트럼프가 있는 이상은 더 임기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연준은 아시겠지만 임기에 제한이 없어요. 4년 단위로 무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종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옐런 그린스펀은 20년 했잖아요.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지금 8년째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난 벤 버냉키라든가 자네 델러는 이제 금방 내려왔지만 이 사람은 더 오래 또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진행할 확률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일단 9월에는 금리 인하 0.25% 가능성은 65% 정도로 나왔고요. 12월까지는 1%, 가능성이 44%, 내년 6월달까지 2%, 금리 인하 가능성이 32%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거의 매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거기에 약간 보태는 발언을 하는데요. 연준의 의원들이 거의 모두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 다수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시장 예상치 내년에 2% 정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기되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한국의 이창용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 차가 2%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려올 때까지 금리가 같아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견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금리 인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체적인 부동산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지만 떨어지는 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부동산이 폭락해가지고,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2년 전인가요? 중국은 공실이 1억 채라고 했습니다. 1억 채.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 중국 부동산을 우리나라 사람들 2채씩 주면 딱 맞을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억 채가 공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업들이 맥을 못 추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공실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그 서울 수도권은 공실이, 그러니까 지방은 공실이 있지만 수도권은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여기다 기준금리 내리면 더 올라갈 거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수가 진작되지 않으면 시장은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미국도 저는 사실 침체를 숨기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내수 부진은 어려운데 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미국과처럼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해서 뭐 2%만큼 내려서 우리나라 1% 내려간다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의 내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은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4% 올랐고요. 테슬라도 4.5% 올랐습니다. 암홀딩스도 4.5%.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시장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가졌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볼까요? 다우는 지난번 고점에 다 올랐습니다. 이제 쌍봉이 되는 거죠. 이게 쌍봉이 된 겁니다. 쌍봉의 완성, 쌍봉 내지 쓰리봉. 이게 이 종가로, 이 장중고 쪽으로 보는 게 아니죠. 종가로 보면 거의 쌍봉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다우를 좀 볼 필요성이 있고요. 나스닥은 뭐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장대 연봉이 나와서 1.8% 뺐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제자리 걸음한 거죠. 제자리 걸음. 다우는 약간 올라온 거고요. 약간 올라와서 쌍봉이 된 거고요. 나스닥은 조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뭐 주가하고는 좀 약간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환율에 대한 어떤 시장 투자가들의 방향이 서로 엇갈려 있어요. 개미는 반등할 거다, 기관은 하락할 거다. 요거는 뭐냐면 주가로 반등과 하락이 아니라 가치의 하락. 그러니까 개미는 가치가 반등할 거다. 뭐냐면 환율이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기관은 가치가 하락할 거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 거다, 약세가 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 기관이 잘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하락하기 힘듭니다. 다시 올라가기 높습니다. 그럼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요 내려가야 되는데 요즘 주가가 환율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만 그럴 뿐이지 어느 순간에 맞을 거라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환율과 주가는 같이 움직이기, 그러니까 결국 역방향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금리 인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뭐 이런 거 NK 트라이드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율이 그냥 주가하고 막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다르게 움직이기도 하는 모습이지만 결국 환율의 영향이 주가와 반비례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기관은 환율이 상승해서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 개인은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쪽으로 보면은 개미가 맞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기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기관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2700의 싸움을 하고 있죠. 코스피 2700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700 안 깨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계속 싸움하다 2700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는요 거래 대금이 확 줄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확 줄었죠. 확 줄었습니다. 8월 첫째 주 거래 대금은 11조 4천억, 8월 둘째 주는 9조로 떨어졌습니다. 2조가 훅 빠졌고요. 그 다음에 셋째 주는 8조대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해석한다면 미국과 상승과 우리나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지금 그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주말에 나오면 뭐 이스라엘이 거의 뭐 전투기 100대로 공격했다 그러고 헤즈볼라는 미사일로 뭐 하고 드론으로 공격했다 그러는데 어느 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도 대단하죠. 그걸 다 막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중동 문제는 시장에 영향을 잘 안 미쳤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게 영향을 좀 줄 것만 같은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